자, 홍정기 교수님 신문 10답 선정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답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 50분이 항상 모자라는 느낌.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황은진 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요 척추에 문제가 있고 발목에도 문제가 있고 고관절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 오셨을 때 강사님으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서 50분 세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이 50분을 3개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지금 한 16분 정도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데 16분씩 나눈 상태에서 또 중간에 휴식과 설명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10분씩밖에 할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이건 3번 오시는 분이건 만약에 2번 오신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씩을 그 하루에 넣어서 화요일 날은 고관절 이슈,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척추 이슈로 조금 풀어드리는 방식의 운동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나 워밍업이나 예열시키고 조금 공통적인 기능을 좋게 해주는 유연성 운동이나 안정성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요. 회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면 회원님이 그거를 어찌 보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아, 이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에 다 넣는 것은 이것저것도 안 될 수 있다. 이 질문에는 그렇게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송우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운동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회원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운동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그 이유가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분이다. 자, 그러면 지금 오피스, 사무실에서 너무 과한 업무로 피로감을 많이 느낀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또 여기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송호진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운동이라는 게 다 근력 강화 운동, 신체 능력 강화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회복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호흡을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근막을 사용하면서 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지금 사무실에서는 그냥 고정된 자세로 계속 있으면서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받았던 그런 피로감이 있지만 의외로 나와서 운동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활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운동을 살짝 하게 되면서 엔돌핀도 세로토닌도 분비되고 이러면서 뭔가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내분비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밀고 가기보다는 이것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니까 저랑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보시죠 하면서 회복 운동에서 조금 더 교정 운동 단계로 가는 인식을 천천히 바꿔드리는 거, 그것이 송우진 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여기서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는 게 제 답의 요지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무거나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록이나 경쟁에 더 집중하게 되는 크로스핏, PT와 병행하는 게 몸에 좋을까요? 평소에 이제 크로스핏을 하게 되는데 이 PT랑 적절하게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를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답변하고 치킨도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아무거나 님은 치킨을 받는 후보에 지금 좋은 위치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요, 주로 익스텐션 운동, 즉 펴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익스텐서, 편근들, 신전근들이 좀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신전근들을 크로스핏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지 못했다면 크로스핏 동작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고 몸에 불편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PT 선생님께서 이런 신전근들의 근육 톤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쪽으로 좀 너무 과하게 사용됐는데요 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PT 운동을 하게 되면 크로스핏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윤성민 선수도 크로스핏 운동을 하게 될 때 이리저리 뻣뻣한 부위를 저하고 같이 기능적인 PT 운동하면서 풀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훨씬 좋아했던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하면 언제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교수님께서는 체력 관리나 운동은 언제, 얼마나 하시는지요?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네, 현업 필라테스 강사 1년차 채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 관리를 유산소 30분, 근력 운동 한 20분에서 많이 가게 될 때는 30분, 그리고 사우나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못하게 될 경우에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많이 하게 되면 그냥 매일매일,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아침에 꼭 가서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단은 오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요거트에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블루베리 같은 거 넣어서 요거트랑 가볍게, 웬만하면 좀 내추럴 푸드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거트도 내추럴 푸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런 음식 먹고요. 점심은 조금 샌드위치류로 먹고 저녁은 약간 고기류, 뭐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진행해 왔던 식단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회식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다음날 운동을 조금 더 늘려서 1시간 20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면이나 또는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조금 과하게는 먹지 않는 패턴,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좀 채소 위주로, 야채 위주로 많이 먹는 패턴을 계속하면서 그 뉴트럴 존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정기 교수의 운동과, 운동은 아까 유산소 한다고 그랬는데 걷는 거 한 5분 하다가 25분 뜁니다. RPM까지 원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가볍게 가는 저강도 날은 5.5km, 좀 흥분했다 그러면 한 10km로 맞춰놓고 약간 조지는 형식, 그냥 거기서 뛰면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형식이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제 운동과 식단 패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5번째, 김관직. 운동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그리고 일에 대한 교수님의 철학이 궁금해요. 근데 이분은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마음가짐, 자세, 뭐 이런 거, 마음가짐이나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운동 지도자라면 전문성이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몸에 대해서 알고 운동의 종류와 유형과 종류와 운동의 효과,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저는 고객을 향한 제대로 된 마음가짐입니다. 고객을 잘 도와드려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전문성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기꾼과 같습니다. 저의 철학은 뭐냐? 이쪽으로 들어와서 운동을 지도할 거라면 반이 몸에 대한 지식이니까 반의 몸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그 다음에 운동의 디테일을 챙겨라. 이게 저는 철학입니다. 저의 철학. 그 다음에는 성격인데요. 그 성격은 사실은 이제 성격이 모난 사람들은 여기서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저는 제 철학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이것은 바로 고객을 향한 내 전문성을 딱 갖추는 것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다. 6번째, 라라랑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현업 트레이너로 10년차 이상이신데요. 회원님들께 지도하시는 대로 스스로도 평소 자세나 밸런스에 대한 노력을 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을 제가 직접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제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만 저의 운동에 대한 철학은 제가 지금 52세의 나이에서 심폐 능력을 올리는 것과 제 근육 양을 지키는 것 말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저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경련이 있거나 근육에 뭔가 아파서 이런 것들을 만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강의를 많이 하면서 제가 상승모근을 표현을 해야 되고 핸 제스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어깨, 저의 허리나 무릎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관절에 통증이 없다라는 것이고 불균형이 없다라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근막체조나 이런 밸런스를 잡는 운동들을 꼭 해서 제 몸이 거울을 딱 놓고 봤을 때 허접해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 필라테스 자격증 취득한 초보 강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지금 초보 강사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회원님을 딱 만났는데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한테 안 오시고 이곳저곳 불편한 거 갖고 오셨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딴 것은 필라테스 동작을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 A부터 Z까지 갖추셨다는 얘기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선에서 4대 기구와 매트를 통해서 일단 몸의 불편함은 지식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테스 세팅에서 요 동작들로 몸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이 유의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가장 밑에 단에 있는 운동들을 50분 안에 제공해 주면서 이분들이 훨씬 좋은 기분을 그리고 좋은 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은 우리 강사님이 갖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눈빛,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가운데 내가 좀 좋아하는 운동들 위주로 좀 처방을 해서 이 강사님은 굉장히 에너지 있는 강사님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회원님하고 라포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배운 거를 단계를 올려가면서 하는 그런 식의 레슨이라고 그러면 회원님도 우리 강사님을 딱 보고 거부감을 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8번. 항상 교육이나 방송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 혹시 매니저님이 계신가요? 매니저는 없고요. 제가 스스로 이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과 하는 자문활동, 그리고 학교와 하는 이 학교의 수업 일정,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협회나 또 제가 또 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송 스케줄, 이런 것들은 또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캘린더에다 놓고 리마인드를 좀 시켜주면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아서 운전도 제가 직접 하고 지방을 가게 될 때는 꼭 KTX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9번. 프로도 선생님, 물리치료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운동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병원 또는 일반 병원 어디에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질문은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은 아마 그 개인 병원이 됐든 간에 아니면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병원이냐 일반 병원이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운동을 이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프로모션 하는 기관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학병원이라도 운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 도수치료나 다른 일반 치료들을 많이 넣는 곳이라고 그러면 운동을 넣어서 내가 운동 지도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라도 이 개인 병원의 전문의가 운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치료에 넣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내기를 원하는가, 그 전문의의 편향, 그 선호도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환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아무리 유명한 대학병원이라도 운동 지도를 그렇게 가치 있게 두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은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리저리 알아보시면 개인 병원도 운동을 좀 집중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품을 팔아서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도 보내보고 이메일도 보내봐서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교수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최종 목표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운동선수 출신으로 저희 차의과학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것입니다. 총장이 돼서 스포츠 의학 이 부분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한국 체육 발전을 이루는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포츠 퍼포먼스를 과학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한국 스포츠의 그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커리큘럼 그리고 교내에 있는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산학과 연결하고 또 학과 병과 산과 산병학 이 원 병원과 함께 연결돼서
한국이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연계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보는 것이 제 목표고, 만약에 또 허락한다 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돼서 정책적으로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이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더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다. 이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너무 직관적이었나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또 그런 자리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개발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문십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이파마스터에서 또 야심차게 홍스맨 게시판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곳에서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게시글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본다라는 느낌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갖고 질문이나 또 궁금한 것들 또는 알고 싶은 것들을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파마스터 스태프들과 함께 그러한 게시글들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다. 그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고 저랑 같이 만나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이나 또는 게시글에 반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장이 약간 위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낙관주의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만난 것이 이 이파마스터의 홍정기 교수의 티패스, 홍정기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응원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올리게 될 때 회원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수준 그리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필드에서 이미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객은 준비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강사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